아이가 어릴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니 해도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예민한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 아이가 잘 자지 않고 너무 재우는 게 힘들다 라면 예민한 기질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얼만큼 힘들었냐면요. 아이가 1년 이상 누워서 일단 자지 않았고요. 한 2년 정도는 제가 이제 업고 안고 이제 재우는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우는 것도 힘들지만 한번 아이를 재우고 나서 눕히는 데까지도 엄청난 힘과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됐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 센서라고 하잖아요. 흔히들 알고 계시죠? 등 센서. 등에 센서가 아이한테 붙어 있어서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재우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다는 게 상상이 가시나요? 만약 9시에 아이를 재우기 시작하면 아이가 잠이 드는 데까지 12시, 3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자고 나서 흔히 말하는 통잠을 잔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통잠을 또 자지 않았습니다. 이 통잠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냥 통으로 자는 거. 우리 보통의 어른들이 저녁에 잠이 들면 아침까지 이제 수면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쭉 주무시고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잘 자는 아이들은 초반에 갓난아기 때는 한 2-3번 깨겠지만 한 100일 정도 되면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통잠 잤어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조금 아이 재울 때 신경을 쓰고 자유시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종종 말하는 육아 퇴근. 그럼 그때 이제 엄마는 자기 할 일을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남편과 이렇게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육아로 지쳤던 낮 시간을 충전하고 힐링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부부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재우는 것도 힘들었지만 재우고 나서도 밤새 10번 이상씩 깼기 때문이에요. 10번 이상 깼다는 얘기는 1시간에 한 번꼴로 그냥 깼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고 있다가 아이가 깨서 또 그냥 혼자 만약 놀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이가 아기 침대에서 자다가 깼는데 울지 않고 엄마를 찾지 않고 그냥 모비를 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광경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저희 아이는 그냥 눈을 깨면 바로 울었기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늘 항상 대기 상태로 있다가 쪽잠을 자고 아이가 또 깨면 다시 아이를 안아서 업어서 재워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좀 있었는데 아이가 안고 업어도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는 드라이기 소리에만 울음을 그쳤어요. 그런 우리 백색소음이라고도 하잖아요. 갓난아기들 키우실 때 이제 백색소음을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청소기 소리나 드라이기 소리처럼 그런 전자음 같은 그런 거에 아이들이 좀 평온함을 느낀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드라이기를 저희 침대에서 켜야 되니까 거기까지 이제 가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었냐면 스위치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막 자동으로 드라이기가 켜지게끔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연결을 해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아이를 좀 쉽게 재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었는데 이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되게 힘이 든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통잠을 자게 된 건 2년이 지나서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자기 시작한 것도 1년 정도 지나서였어요. 나중에 다 얘기를 드리겠지만 수유하고도 또 관련이 있거든요. 모유 수유하고도 저는 이제 1년 넘게 모유 수유를 했던 경우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민한 아이는 또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조금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또 이거에 대한 영상을 또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자지 않을 경우에 활용하시는 것 중 하나가 유모차와 카시트인데요. 저희 부부도 신체적으로 아이를 계속 업고 있거나 안고 있기가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밤에 유모차를 태우거나 아니면 카시트로 아이를 재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항상 새벽에 저희는 이제 잠이 들었고 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잠을 잘 자야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더 악순환이 반복이 된 거죠. 수면 문제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그 예전 생각이 나서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수면 문제가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바로 감각 문제입니다. 감각의 문제?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촉각이나 청각, 그리고 미각, 후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른들보다 훨씬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데 그런 본인의 감각을 조절하는 능력들을 키우고 적응해 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이제 어른의 모습이 되는 건데요. 이런 어린 아이들은 감각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데 특히나 그런 감각에 민감함을 보이는 아이들이 예민한 기질의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런 사실을 이제 모르고 그냥 키우시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촉감놀이라고 해서 이렇게 문화센터 가면 손에 막 물감을 묻혀서 바닥에 막 이렇게 찍고 논다든지 아니면 오감놀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감각을 발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서 미술놀이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그런 놀이를 굉장히 싫어했고 정말 왜 이러지? 라고 싶을 만큼 그런 걸 거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의 실수가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고 예민해서 이런 건 조심해야겠다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또 뭐가 문제야? 속상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아이도 저렇게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이가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의 그런 성향을 잘 파악해서 억지로 그렇게 시키는 게 이제 좋지 않다고 해요. 촉감이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모든 오감이 발달해서 오히려 더 민감해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거부 정도를 이제 넘어서 어떤 계기가 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런 감각 조절에 약간의 일시적으로 감각 통합이라고도 하는데 감각 통합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소리와 그런 모든 시각적인 것들 그런 거에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일상생활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드라이기 소리 같은 것도 이 당시 때는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 소리, 어른이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를 일으키듯이 아이가 너무나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정말 외출을 하기도 힘들었고 집에 있다가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도 아이가 너무 자지러지는 거예요. 모든 그런 일상의 소음들이 우리 아이에게 청각적으로 뭔가 정말 과도한 자극을 주고 있던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때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만 보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자지러진다든지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다 제가 나중에서야 알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가 왜 우는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아이가 예민하고 우리 아이가 이런 성향이고 이런 기질이고 라는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해서 아이를 좀 편안하게 만들어줬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냥 왜 오는지 모르고 나가는데 그냥 자지러지고 경기를 일으키고 눈이 뒤집혀서 오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아이는 이렇게 감각이 예민해서 그리고 특히 수면 문제 때문에 좀 어린 시절이 아주 제가 힘이 들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정말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여느 아이와 다름없이 아주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민한 아이는 평생 그렇게 힘들다 그런 게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 일정 기간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그 힘든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예민한 아이를 편하게 대해줄 수 있는 방법을 부모님이 찾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에 따라 이런 아이의 예민함이 특별함으로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이 눌러주세요. 알림 더약 끝.